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의 연구를 맡은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31개 시군을 통해서 공지하고 선정한 신청을 받은 6개 도시를 통해서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각 6개 도시에서는 각각 지역에 있는 민간 공간에게 공모를 통해서 심사 선정을 통해서 약 88개의 공간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돕기도 하고 또 관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88개 공간을 쭉 보면은 고양이 14군데, 광명이 15군데, 남양주가 14군데, 동두천이 13군데, 그다음에 양평이 12군데, 그다음에 용인이 20군데, 그래서 총 88개의 민간 공간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문화와 관련돼서 이 민간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생활문화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유무형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정의하게 될 경우는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활문화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수렴되고 어떤 기대 효과를 요구하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개인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확장이라든지 사회적 긍정성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수렴된다고 한다면 생활문화가 운영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일상성, 주체성, 당사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양성, 지속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원리들이 작동하기 위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결국은 사람일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은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장소로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즉 비어짐 속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어짐의 범위는 행위가 일어나는 범위까지로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깥으로 넓혀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공간의 주체가 민간일 경우 개별의 욕구에 따라서 가변성이 더해짐으로 굉장히 비정형적이고 비대칭적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지죠. 그럼으로써 민간 문화공간의 주체의 욕구에 따라서 다양성을 갖는 것은 공간의 생명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 문화공간은 지역에 따라서 생성되고 변화하며 다양한 주체를 닮음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간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는데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냥 경기도라고 하는 요 단일한 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공간들이 각각의 생태계 속에서 각각의 유기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기도 민간 문화공간이 어떤 상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민간 공간 활성화 사업이 목적 자체가 다양한 주체를 발굴하고 민간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고 생활권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민간 공간의 상은 이미지는 자발적인 활동 공간이어야만 하고 그다음에 환대받는 공간이어야만 하고 당사자의 공간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효과가 시민 문화 역량을 활성화시키고 공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스스로의 문화를 확장하는 것으로 귀결돼야 될 거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88개의 공간들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같이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좀 면밀히 보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신 전문가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컨설팅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매우 중점을 둔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방식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고 배우려고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을 중점에 두도록 컨설팅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결과를 갖고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뭔가 공공적 활동을 한다라고 해야만은 뭔가 공공적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자체가 충분히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귀결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의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구성하고 이웃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관계 형성들을 계속 유도했고요. 저희가 88개 공간 중에서 그런 과정들이 쭉 필요한 공간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미 많은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다른 공간과의 연대를 권유하는 이런 과정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전체 시민 중에서 559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작은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작은 공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공간당 많아야 뭐 7, 8명 이렇게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559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559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여성이 86%고요.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시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예술가의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민간 문화공간에 대한 참여 만족도 75%, 경기 문화공간에 대한 참여 의지 기본적으로 73%,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추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76%,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자발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65%, 그다음에 이 접근성은 좋았는가, 집에서 가까웠고 홍보도 좋았는가 61%에서 대체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대체로 30.4%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곳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었고요. 민간 공간의 참여 과정 속에서의 즐거움 67%, 그다음 과정에 몰입했는가 68%, 자기 주도성을 갖고 참여했는가 76%, 그다음 미적 경험을 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63% 정도로 나왔습니다. 또한 소통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가 60%, 그 다음에 관계가 확장된 데가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즐거움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는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 미적 경험이나 소통 역량은 결국은 관계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성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를 좀 볼까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든지 나의 장점을 발견했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우울과 스트레스에서 회복이 된 느낌이라든지 내가 좀 표정이 밝아졌다든지 모든 높아짐이 70%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정성이 약화되는 정도를 봤을 때는 기피하고 싶다든지 단점을 직시하다든지 흥미를 잃었다든지 그다음에 무력감을 가중시키는 거 나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낮아졌다라는 게 역시 70%가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뭔가의 재미를 찾고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예술로 만나는 곳이다 70%, 그 다음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게 64%, 그 다음에 작은 범위의 즐거움을 나누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작은 범위의 공동체라는 게 5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쭉 봤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민간 공간에 바라는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공간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민간 공간이 확대되면은 경기도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니까 삶의 질 여러 가지 뭐가 증가되고 좋아지고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시민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그만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부정성이 낮아지고 갈등이 해소되고 뭐 이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삶의 근육들, 마음의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민간공간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의 어떤 프레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후에 좀 지속 가능한 체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설계하되 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 사업의 파트너십, 광역과 기초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고유성들이 담겨져 있는 공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적 정서가 자기의 고유성으로 덧대지는 이런 것들로 공간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민 당사자가 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돌봄 체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개선할 점들을 찾아가서 계속 더 업데이트되는 그런 정책으로서 조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담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보태서 저희가 잘 정리해서 경기도에서 민간 공간이 활성화되고 그 경기도민들이 좀 더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근육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생활 문화가 활성화되는 경기도를 기원합니다.